그날 의사는 내게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편은 날 버렸다. 불임, 그 한 단어로. 우리 가문은 후계가 필요해. 미안하지만 넌 이제 끝이야. 끝이라 했지. 하지만 끝은 아니었어. 서연이 컴퓨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클릭한다. 서연 배아 상태 생존. 이게 뭐야, 내 아이가 살아있다고? 이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야. 누군가가 진실을 감췄어. 그럼 내가 찾아낼게. 그 아이, 그리고 그들의 죄. 세상이 나를 버렸지만 진실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1챕터 평온한 일상,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상처. 전라도 작은 시골 마을,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초가을 오전이었습니다. 한서연은 흰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에선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물결이 출렁이는 모습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서연 선생님, 오늘 점심은 같이 드실래요? 오늘 식당 메뉴가 된장찌개래요. 간호사 미경이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미경 씨.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김밥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미경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 선생님은 늘 그랬으니까요. 친절하지만 벽이 있는 사람, 웃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동료들은 서연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서울에서 이 시골 병원으로 내려왔는지, 왜 늘 조용히 혼자 지내는지. 서연은 검사실로 돌아와 체열 봉투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라벨을 붙이고 냉장고에 넣고 기록지를 작성하는 일. 5년 동안 매일같이 반복해온 일이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 속에는 늘 무거운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은 한산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외래 진료를 보러 갔고 간호사들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와 밥, 계란말이 한 조각. 소박한 점심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참새들이 전깃줄에 앉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멈췄습니다. 문득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사실 그 기억은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강남 높은 빌딩 숲 사이에 자리한 태준 여성병원. 화려한 대리석 로비, 값비싼 그림들이 걸린 복도. 그날 서연은 남편 윤태준의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관 시술도 실패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준은 차갑게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부인의 몸 상태로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시댁 거실에서 박영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 이상 우리 집안 명예를 더럽힐 순 없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서연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박영희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요? 3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이 하나 못 낳는 며느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벌써 3년이나 했잖아. 이제 그만해. 윤태주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태준이 서연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길인 것 같아.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 정말 이래야 하나요? 우리가 결혼할 때 했던 약속은요? 그땐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넌 여자로서 실패했어. 그 말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자로서 실패. 그 한마디가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 씨, 서명해줘.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그리고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우리 병원 명예를 위해서.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이름을 썼습니다. 검사실 책상에 앉아있던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이런 기억이 자꾸 떠오를까요? 이미 5년 전 일인데 말이죠. 서연은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환자 검사 결과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단조로운 작업이었습니다. 환자 이름을 쓰고 수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는 일. 그때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별 생각 없이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광고 메일이거나 병원 공지 메일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보는 순간 서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연구소 시술 데이터 갱신 알림 마이너스 국립대 의과대학 생명공학연구소. 서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그녀가 5년 전 떠난 그곳 말인가요? 왜 지금 메일이 온 걸까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동료들은 아직 점심 식사 중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메일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귀하의 시술 기록이 시스템 업데이트로 재분류되었습니다.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로그인 후 열람 바랍니다. 시술 기록? 서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5년 전 그 시험관 시술 기록 말인가요? 실패로 끝난 그 기록이 왜 지금 갱신되는 거죠? 그냥 지워버릴까? 아니야. 왜 내 이름이 아직 남아있지?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호기심보다는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로그인 화면에 아이디를 입력했습니다. 5년 만에 쓰는 아이디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를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딩 표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환자 이름 한서연. 시술 일자 5년 전 3월 15일. 배아번호 KR-2020-0315-001. 그리고 시술 결과 란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원래는 빨간 글씨로 실패라고 적혀 있어야 했습니다. 서연은 그 단어를 수없이 봤습니다. 그 빨간 글씨가 자신의 인생을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면에는 실패 수정됨 활성 상태. 파란 글씨였습니다. 깜빡이는 파란 글씨. 그 옆에 작은 글씨로 현재 생존 확인됨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현재 생존이라는 단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자 더 충격적인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배아 이식 성공. 출생 등록 확인됨. 현재 만 5세. 추적 가능 상태. 서연은 의자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실패했다던 그 시술이 성공했다는 건가요? 그럼 아이가 태어났다는 건가요? 설마 내 아이가 살아있는 거야?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년 동안 죽었다고, 아니 애초에 실패했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니. 서연은 프린터로 화면을 출력했습니다. 종이 나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화면을 껐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실수일까요? 시스템 오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걸까요? 새벽 4시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알아야 해.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알아야 해.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과거가 이제 다시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프린트한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습니다. 배아 이식 성공. 출생 등록 확인됨. 현재 만 5세.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짚었습니다. 만 5세. 그럼 이 아이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웃고 뛰어놀고 있을 나이였습니다. 내 아이가 정말로. 서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연구소 시스템에 로그인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메뉴를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시술 기록, 배아 관리 내역, 이식 결과. 화면을 넘길 때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배아 이관 기록. 서연은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날짜, 배아 번호, 이관 사유, 그리고 수령 기관. 서연의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배아 번호 KR-2020-0315-001. 이관 일자 5년 전 3월 20일. 수령 기관 태준 여성병원. 이관 사유 환자 요청. 서연은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태준 여성병원. 남편이 운영하는 그 병원이었습니다. 환자 요청? 서연은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배아 이식이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무슨 이관이란 말인가요? 이게 대체. 서연은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배아가 실패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뜻인가요? 그럼 누가, 왜? 서연은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출생신고 연계 기록, 신고일. 5년 전 12월. 출생지 태준 여성병원. 신고인 박영희.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영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했다고요? 서연의 배아로 태어난 아이를 시어머니가 신고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불법이야.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배아를 무단으로 이관하고 출생신고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다니.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서연은 다시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이번엔 출생 등록 번호로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아이의 정보가 떴습니다. 이름 윤하늘, 성별남, 생년월일 5년 전 12월 5일, 등록 부모 윤태준, 김소희. 서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소혜, 그게 누구죠? 서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태준의 아이로 등록되어 있는데 엄마가 서연이 아니라 김소희라고요? 이럴 수가. 서연은 책상을 두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씩 그려졌습니다. 남편 윤태준과 시어머니 박영희가 서연의 배아를 몰래 가져가서 다른 여자 명의로 아이를 낳게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서연에게는 불임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서연의 배아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여자 이름으로.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김소혜 태준 여성병원을 입력했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5년 전 기사였습니다. 태준 여성병원 원장 윤태준, 세부인과 재혼 마이너스 신부는 같은 병원 간호사 김소희.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재혼? 간호사? 서연과 이혼한 지 2달 만에 재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병원 간호사와.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윤태준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서연과 이혼하고 김소희와 재혼하고 서연의 배아로 아이를 낳아 김소희의 아이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서연은 영원히 모를 것이고 윤태준은 자신의 혈통을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겁한, 정말 비겁한 인간.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을 불임이라고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여자로서 실패했다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앉아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연구소 기록, 이관 내역, 출생 신고 서류, 재혼 기사. 하나하나 출력해서 파일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파일을 가방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충혈된 눈.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서울로 가야 해.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서연은 병원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연 선생. 원장은 환한 미소로 서연을 맞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원장님, 죄송하지만 휴가를 쓰고 싶습니다. 휴가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개인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일주일만 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은 서연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듯 했습니다. 그래요. 5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안 썼으니 당연히 쉬어야죠. 필요하면 더 쉬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후 2시 서연은 집에서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증거 파일. 가방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윤하늘. 내 아들 하늘이. 서연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시골 풍경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코스모스 밭, 논, 작은 마을. 5년 동안 서연을 품어준 곳이었습니다. 잠시만 다녀올게요. 서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 그 시간 동안 서연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태준 여성병원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윤하늘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아이가 맞는지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엄마가 간다, 하늘아. 조금만 기다려. 서연은 가방 속 파일을 꼭 쥐었습니다. 이 파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거짓으로 뒤덮인 5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저녁 5시 버스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버스에서 내려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붐비는 거리. 서연은 그 풍경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메고 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태준 여성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떠났던 그곳으로 이제 서연은 진실을 찾으러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 8시 서연은 태준 여성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 환하게 빛나는 유리창, 그리고 입구에 걸린 큰 간판. 태준 여성병원 마이너스 생명을 존중하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네온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존중한다고. 참 웃기는 말이네. 서연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아이를 훔쳐간 곳이 무슨 생명 존중이란 말입니까?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가 서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서연은 우산도 쓰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소파, 벽에 걸린 의료 장비 사진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기록은 철저히 관리하라 했잖아. 외부로 유출이라도 되면 병원 문 닫는다고. 윤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몸을 숨기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태준이 간호사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이 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오래된 시술 기록들, 절대 함부로 열람하지 마. 알겠어? 간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준은 팔짱을 낀 채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여전히 거만한 걸음걸이였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통증을 삼켜버렸습니다. 환자 기록 유출을 막으려고? 아니지. 내 범죄를 감추려고 그러는 거잖아.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윤태준이 왜 그렇게 기록 관리에 신경 쓰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가 들통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병원 건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 주변을 걸었습니다. 후문이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연결된 문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어. 제대로 준비해서. 서연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병원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원장실이었습니다. 윤태준의 방. 창문 너머로 윤태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는 사랑했던 남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서로 손을 잡고 웃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원수였습니다. 서연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실패한 배아, 당신이 팔아넘겼지? 아니, 팔아넘긴 게 아니라 당신이 직접 가져간 거였어.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젖고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원 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태준이 나왔습니다. 비싼 코트를 걸치고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윤태준의 뒷모습을 서연은 지켜봤습니다. 잘 살고 있네, 윤태준. 내 인생을 짓밟고 잘도 살고 있어. 윤태준은 검은색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연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춥고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싸구려 모텔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서연은 젖은 옷을 벗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울면 안 돼. 아직 울 때가 아니야.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증거 파일을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윤태준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서연은 고민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강남의 유명한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돈도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시골 병원의 검사실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겠어. 도움이 필요해.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오래전 번호들이 나왔습니다. 대학 동창들, 연구소 동료들. 하지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서연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민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신문사 기자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의감이 강했던 친구였습니다. 대학 시절 서연을 짝사랑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연락해 볼까?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연락하기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서연이야. 오랜만이지? 급하게 도움이 필요해.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문자를 보내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장이 올까요? 오빠는 서연을 기억이나 할까요? 10분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서연아, 정말 서연이 맞아? 무슨 일이야? 내일 오전 10시에 종로 쪽 카페에서 보자. 주소 보낼게.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최소한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내일 꼭 갈게. 서연은 답장을 보내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것입니다. 윤태준과의 싸움, 진실을 밝히는 싸움. 하늘아,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서연은 작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연은 모텔을 나섰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두어 시간 잔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종로로 향하는 지하철 안 서연은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기록, 배아 이관 서류, 출생 신고 자료. 이것들이 진실을 증명할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10시 정각, 서연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아. 정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다들 걱정했잖아. 정민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문자 보니까 급한 것 같던데. 서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습니다. 정민수는 그걸 받아들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뭔데? 오빠, 먼저 읽어봐요. 설명은 그 다음에 할게요. 정민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기면서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연구소 배아 기록인데 환자 이름이 한서연? 네, 제 기록이에요. 정민수는 계속 서류를 넘겼습니다. 배아 이관 기록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잠깐, 이거 태준 여성병원으로 배아가 옮겨졌다고? 환자 요청으로? 서연아, 내가 요청한 거야? 아니요. 전 그런 요청 한 적 없어요. 그럼 누가? 제 전 남편이요. 윤태준. 정민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태준? 그 태준 여성병원 원장 말하는 거야? 네. 정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서연아, 차근차근 설명 좀 해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시험관 시술, 실패 통보, 이혼. 그리고 엊그제 받은 연구소 메일과 발견한 진실. 말을 하는 동안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인간이 그런 짓을 했다고? 네. 제 배아를 몰래 가져가서 다른 여자 명의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정민수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읽었습니다. 출생신고 기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이 윤하늘이라고? 만 5세? 네. 제 아들이에요. 오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민수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 이제 내가 도와줄게. 정민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준, 태준 여성병원. 일단 검색부터 해보자. 화면에 여러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병원 확장 기사, 의료 봉사 기사, 그리고 이거 봐. 정민수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오래된 기사가 하나 보였습니다. 태준 여성병원 불법 입양 의혹. 검찰 수사 무혐의 처분. 서연은 화면을 가까이 봤습니다. 3년 전 기사였습니다. 불법 입양 의혹이 있었다고요? 그래. 근데 무혐의로 끝났네. 증거 불충분이라고. 정민수는 계속 검색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당시 고발자가 있었는데 철회했다고 나오네.
이상한데? 왜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고발자가 철회하는 경우가 드물거든. 특히 불법 입양 같은 중대한 범죄는 누가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크지. 정민수는 서연의 서류와 기사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대조하고 이름을 확인하고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 서연아, 이거. 내 배아 이관 날짜랑 그 불법 입양 의혹 제기 시점이 비슷해. 정말요? 응. 그리고 이 기사에 나온 입양 아동 수가 3명인데 내 아들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어.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유난을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건가요? 정민수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잠깐만, 내가 아는 검사한테 연락해 볼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통화하더니 끊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열람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어. 시간 좀 걸릴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할 진실이야. 그 병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모르겠어. 오빠, 나 기자잖아. 이런 거 파헤치는 게 내 일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정민수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내 친구야.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서연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리고 윤하늘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요? 일단 병원 주변을 조사해보자. 윤태준의 일정도 파악하고. 그리고 정민수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 박영이라는 사람 병원 이사장이지? 출생 신고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도 조사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틀 후 서연과 정민수는 태준 여성병원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병원 정문이 훤히 보였습니다. 정민수는 카메라를 책상 위에 놓고 병원을 관찰했습니다. 보통 오후 3시쯤 되면 원장이 외부 일정으로 나간대. 내가 병원 직원한테 확인했어. 어떻게 알아냈어요? 기자 생활 10년 했어. 정보 캐는 건 내 특기지. 정민수는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병원 앞으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임산부들, 부부들, 간호사들. 오빠, 저기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병원 앞에 유치원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5명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 그거. 병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대. 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지.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저 아이들 중에 윤하늘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빠, 저 아이들 중에. 응, 윤하늘도 저기 다닐 거야. 병원 이사장 손자니까 당연히 그 어린이집에 다니겠지.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가봐야겠어요. 서연아, 위험해. 누가 알아볼 수도. 괜찮아요. 5년이나 지났는걸요. 머리도 짧게 잘랐고. 서연은 마스크를 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정민수도 서둘러 따라 나왔습니다. 둘은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린이집은 병원 뒤편 별관에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가 그려진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담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타는 아이,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 그때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까만 머리, 큰 눈, 하얀 피부. 아이는 혼자 벤치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옆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게 아니라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저 아이, 정민수가 작게 물었습니다. 윤하늘인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닮았어요. 제 어릴 적 사진이랑 똑같아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아, 친구들이랑 놀지 그래. 선생님, 저는 책 읽는 게 좋아요.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담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 목소리, 제 아들이에요. 오빠. 정민수가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서연아.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제 아들인데. 제가 낳은 아이인데. 서연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지금 우는 건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아이를 봤습니다. 하늘이는 그림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놀아도 혼자만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조용한 아이가.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원 쪽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나이든 여자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모습. 박영희.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박영희는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늘아, 할머니 왔다. 할머니. 하늘이가 달려가 박영희를 안았습니다. 박영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오늘도 책만 봤니? 네, 할머니. 공룡책 읽었어요. 그래, 역시 우리 집안 피야. 똑똑해. 박영희의 말에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집안 피? 그 아이는 서연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습니다. 정민수가 서연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아, 우리 가자. 저 여자가 너 볼 수도 있어. 아니에요. 조금만 더. 안 돼. 들키면 끝이야. 정민수는 강제로 서연을 끌고 갔습니다. 서연은 뒤돌아보며 하늘이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봤어요, 오빠. 제 아들을 봤어요. 응, 나도 봤어. 정말 너랑 닮았더라. 빨리 데려오고 싶어요. 저 아이를 당장 안아주고 싶어요. 알아. 근데 지금은 안 돼. 증거를 확실히 모아야 해.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둘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병원 보안 직원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아, 저희는 그냥. 정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보안 직원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린이집 주변 배회하는 거 다 봤어요. 신고할 거예요. 저희 수상한 사람 아닙니다.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인데 담 너머로 아이들 구경해요? 보안 직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신분증 보여주세요. 정민수가 나섰습니다. 저희는 기자입니다. 취재 중이에요. 기자? 무슨 취재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 직원은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본관에 보고하겠습니다. 거기 서 있어요. 서연과 정민수는 서로를 봤습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병원 쪽에서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민수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뛰어.
둘은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서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렸습니다. 둘은 숨을 헐떡이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큰일 났어요, 오빠. 응, 이제 병원에서 우리를 경계할 거야.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아니야. 내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이해해. 정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뒤지적거리세요. 당신들이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구세요? 더 파헤치면 후회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이야.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 서연은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정민수는 신문사로 가서 자료를 더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에 네온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늘아. 서연은 오늘 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눈동자, 차분한 모습, 그림책을 읽던 작은 손,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 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민수였습니다. 서연아, 큰일이야. 검사한테 연락 왔는데 3년 전 수사 기록이 사라졌대. 사라졌다고요? 응. 누가 빼돌린 것 같대.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래.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윤태준의 손길이 닿은 것입니다. 그럼 어떡하죠? 포기하지 마.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병원 내부자를 접촉해 볼게. 조심해요, 오빠. 너도. 오늘 밤은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알겠지?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을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바로 자신의 방 앞에서 똑똑 노크 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 이번엔 더 세게. 똑똑똑. 서연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서연이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흑. 서연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한 남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다른 남자가 서연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그냥 경고하러 왔어. 남자가 서연의 턱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만 뒤지적거려. 당신 같은 여자가 알 일 아니야. 제 아이를. 입 닥쳐. 남자가 서연을 바닥에 밀쳤습니다. 서연은 쿵 소리와 함께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습니다. 다음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거야. 알았어? 남자들은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류 파일을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노트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화면이 박살났습니다. 이딴 거 모아봤자 소용없어. 우린 너보다 훨씬 위에 있거든. 남자들이 나가려는 순간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뭐, 끝나지 않는다고?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 진실? 세상에 진실이 어디 있어? 돈과 권력이 진실이지. 남자들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미안해.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흔드는 느낌. 서연아, 정신 차려. 야, 일어나. 서연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정민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말하지 마. 병원 가야 돼. 정민수가 서연을 안아들었습니다. 복도로 나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하얀 천장, 밝은 조명, 소독약 냄새. 의사가 서연의 머리를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닙니다. 며칠 쉬면 괜찮을 거예요. 정민수는 서연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내가 너한테 혼자 있으라고 했잖아.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 본 사람 있어? 2명이었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 태준 여성병원에서 보낸 거예요. 정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인간들, 이렇게까지 하다니. 오빠, 제 서류랑 노트북 다 망가졌어요. 괜찮아. 난 따로 복사본 만들어뒀어. 그리고 정민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병원 내부자한테 받았어. 입양 서류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여기 유난을 포함해서 3명의 아이 기록이 있어. 모두 불법으로 배아를 이관받아 태어난 아이들이야. 그럼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 이걸로 윤태준을 고발할 수 있어. 서연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고맙긴. 근데 서연아, 이제 진짜 위험해질 거야. 이 자료를 공개하면 윤태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요. 서연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머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제 아들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윤태준이 저지른 짓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정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새벽 5시 병원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곧 진실의 아침이 올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일주일 후 정민수의 신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편집장과 법률팀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머리에 감았던 붕대는 풀었지만 아직 멍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 기자, 이 자료 확실한 거죠? 편집장이 USB 내용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병원 내부 직원이 직접 빼낸 자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 법률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배아 무단 이관,
출생신고 위조, 불법 입양 알선.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도 충분합니다. 편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일면에 실읍시다. 그리고 한서연 씨. 편집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 얼굴도 공개될 겁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 불임 오해, 이혼.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진실이 더 중요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민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준비됐어? 응. 가자. 신문사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민수의 기사가 아침 신문 일면에 크게 실렸습니다. 명문 산부인과 병원의 어두운 비밀 마이너스 배아, 절취와 불법 입양. 회견장으로 들어가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은 눈이 부셨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서연은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저는 시험관 시술이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불임이라며 이혼을 강요했습니다. 저는 제가 여자로서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제 배아는 실패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윤태준이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명의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회견장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정민수가 나섰습니다. 여기 연구소 배아 이관 기록입니다. 그리고 병원 내부 입양 서류입니다. 화면에 서류들이 띄워졌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DNA 검사는 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윤태준이 아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윤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변호사 2명이 따라왔습니다. 잠깐. 윤태준의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윤태준에게 돌아갔습니다. 저 여자 말은 거짓입니다. 윤태준이 단상으로 걸어왔습니다.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5년 만에 대면이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당신이 불임이라는 게 진실이잖소. 윤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침착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제 배아를 훔친 게 진실이에요. 증거가 어디 있소? 여기 있어요. 정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불법으로 빼낸 자료요. 내용이 거짓인가요? 정민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윤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태준 원장님, 배아 이관 기록이 사실입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환자가 요청해서. 제가 요청한 적 없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임의로 가져간 거잖아요. 그리고 김소희한테 이식했죠. 그건 윤하늘이 제 아들이에요. DNA 검사하면 밝혀질 거예요. 윤태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세요. 저도 고소할 거예요. 배아 절취, 문서 위조, 폭행 교사로요. 서연이 머리에 멍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람들이 절 습격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그때 회견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영희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옷을 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태준아, 당장 나가. 박영희가 아들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이사장님, 출생신고를 본인이 하신 게 맞습니까? 왜 며느리 배아를 무단으로 사용하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박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다 오해예요. 우리 집안 명예를 지키려고. 명예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아이를 빼앗고 명예를 지켰다고요? 박영희와 서연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집안에 무슨 자격이. 어머니. 윤태준이 박영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카메라가 모든 걸 찍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 피가 아니잖아요. 박영희의 외침에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 집안 피가 아니에요. 제 피예요. 제가 낳은 아이예요. 서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하늘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전 제 아들을 되찾을 겁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했습니다. 윤태준과 박영희는 변호사에게 둘러싸여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서연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민수가 어깨를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이제 시작이에요, 오빠. 회견장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이겼어.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자회견 다음 날 태준 여성병원 앞에는 취재진과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병원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윤태준 원장 나와라. 불법 병원 문 닫아야 한다. 사람들의 구호가 거리를 울렸습니다. 서연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정민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받았대. 오늘 중으로 들어갈 거야. 윤태준은요? 집에 있대. 변호사들이랑 대책회의 중이라던데.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만 남았습니다. 사흘 후 법원에서 DNA 검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윤태준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과 윤하늘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민수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정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결과 나왔어. 모자관계 확률 99.99%.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로 확인하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정말 제 아들이에요. 정민수가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응, 이제 법적으로도 증명됐어. 하늘이는 내 아들이야. 그날 저녁 검찰은 윤태준과 박영희를 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원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이사장님, 사과할 말씀 있으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에 두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희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명문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서연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윤태준과 어떤 관계입니까? 전 부인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배아를 무단으로 이관했다고 진술하시는 겁니까? 네. 제 동의 없이 제 배아를 가져갔습니다. 판사가 윤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변론하십시오. 윤태준은 일어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이 심했습니다. 대를 이어야 한다는.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윤태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너무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말도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윤태준은 징역 3년, 박영희는 징역 2년. 태준 여성병원은 의료 면허 취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박영희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멈춰 섰습니다. 박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를 잘 부탁합니다. 서연은 잠시 박영희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두려워했던 사람, 자신을 내쫓았던 사람. 하지만 이제는 그저 늙은 여자로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박영희의 흐느낌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판결이 났습니다. 윤하늘의 친권자는 한서연. 서연은 공식적으로 하늘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연은 어린이 재활센터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하늘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 꽃을 들고. 엄마, 이거 드려요. 하늘이가 민들레꽃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그 꽃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엄마는 왜 자꾸 울어요? 기쁜 눈물이란다. 서연은 하늘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같이 있어요? 영원히 같이 있을 거야. 정말요? 응. 엄마가 약속할게. 하늘이가 웃으며 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멀리서 정민수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하늘이가 크면 보여줄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많이 싸워서 자신을 되찾았는지. 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뭐 할 거야? 다시 연구소로 돌아갈까 생각 중이에요. 하늘이랑 함께 서울에서 살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오빠는요? 나는 계속 기자 할 거지. 세상의 부조리를 파헤치는 거. 그게 내 일이니까. 정민수가 웃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붉은빛, 주황빛, 보랏빛.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하늘 예뻐요. 하늘이가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정말 예쁘다. 서연은 아이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진실은 말이야. 아무리 늦게 찾아와도 결국 우리 편이 된단다.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무슨 뜻인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싸웠는지, 그리고
왜 포기하지 않았는지. 서연은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하늘아. 네, 엄마. 둘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시작. 진실과 사랑의 시작.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이겼어.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